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불안감. 나이 들어 자녀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 병원비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혹은 혼자 늙어가다 외롭게 눈 감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올해 82살 임동훈입니다. 40년 동안 재무 상담을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 드는 수술비에 자녀가 빚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 모시기 문제로 형제간 다투는 모습도 숱하게 봤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아파하다가 쓰러지는 경우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하고 울며 후회합니다. 이런 모습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결책을 찾았고 지금도 스스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연금도 받고 건강도 지키며 친구들과 웃으며 삽니다. 자식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녀가 존경하는 부모로 바뀌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자녀가 부러워하는 부모가 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5가지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이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82살이지만 여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조금 일찍 준비했을 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는 아니지만 인생이 제 교과서였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시니어들의 돈과 삶을 지켜온 재무 상담가였습니다. 상담실에서 수많은 부모님들과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병원비가 두렵다. 외롭게 늙어갈까 무섭다. 이런 고백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늦지 않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매달 받는 연금으로 생활이 안정적이고 건강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습니다. 걷다 보면 하늘도 달라 보이고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혈압은 정상이고 큰 병 없이 지내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친구들도 부럽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실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답합니다.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겪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담 사례 속에서 확인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신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68세든 75세든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작의 순간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저처럼 누구도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 건강입니다. 60대 후반이 되면 몸이 서서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한순간에 삶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일산에 71세 김도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준비합니까? 그냥 살다 가야죠. 그분은 제 말을 믿고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으셨습니다. 늦었다 생각했지만 보험도 새로 가입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30분씩 걸으면서 생활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매달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며 웃으실 때 눈빛이 정말 빛났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이정자 할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커서 자녀들이 대출을 내야 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존경받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미안해하는 부모입니까? 해답은 분명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은 해마다 꼭 받으셔야 합니다.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고 초기에 치료해야 비용이 적게 듭니다. 보험은 다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꼭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저는 여전히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제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활비는 가장 큰 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용돈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작아지고 눈치는 늘어납니다. 이번 달 생활비 좀 줄 수 있니? 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자녀들 또한 속으로 부담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생활비만큼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제가 만난 인천에 76세 박정수 어르신이 있습니다. 은퇴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알뜰히 챙기셨습니다. 덕분에 자녀 도움 없이 생활하시며 손주 용돈까지 챙기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보며 존경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늘 미안함 속에 사십니다. 생활비를 부탁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눈물을 삼키십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묻혀있는 퇴직연금은 없는지 꼭 찾아보십시오. 소일거리라도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경비일, 청소일, 배달일 무엇이든 좋습니다. 월 50만 원만 벌어도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74세 김명수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일을 하십니다. 월급 80만 원으로 손주 용돈을 주고 여행도 다니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너무 멋지다며 주변에 자랑합니다. 이 모습은 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십시오. 생활비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뉴스에서 홀로 돌아가신 어르신 이야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몰라주는 현실은 너무나 서글픕니다.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웃과의 인사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게 됩니다. 저는 74세 윤미정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딸과 아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살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넘어져 이틀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딸이 안부 전화를 해서 발견했지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옛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곧 웃음이 돌아옵니다. 둘째로 새로운 모임에 나가 보십시오. 경로당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노래교실, 미술교실, 체조 모임 무엇이든 좋습니다. 낯설지만 금세 친해지고 새로운 인연이 됩니다. 저도 캘리그라피 모임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전시회를 열고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생일도 챙깁니다. 셋째로 봉사활동을 해 보십시오. 작은 손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무료 재무 상담을 해 드립니다. 돌아오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따뜻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제 삶을 밝게 만듭니다. 관계가 살아있으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관계는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하십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머리와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자녀와 손주와의 대화도 단절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인터넷 없이는 소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난 70세 장석준 어르신은 특별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손수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수만 명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멋진 인플루언서가 되셨다며 웃습니다. 저 역시 70이 넘어서 캘리그라피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도 삐뚤빼뚤했지만 차츰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나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배움은 자신감을 주고 세상과 이어줍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면 손주들과 카톡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배우면 세상과의 거리가 훨씬 좁아집니다. 취미를 배우면 새로운 친구도 생깁니다. 노래 교실에서 만난 동년배와 함께 무대에 서며 웃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병도 잊게 됩니다. 배움은 두려움을 없애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최근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옆에서 알려주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라는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벽이 아니라 지혜의 자산입니다. 계속 배우면 마음도 젊어지고 삶은 다시 빛나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이야기하면 피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누구나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혼란과 갈등에 빠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장례 절차와 재산 정리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상하고 부모의 뜻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직접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보험 서류와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서류함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으니 나중에 참고해라.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준비하면 자녀들은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품격 있는 마무리는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영희 어르신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언장을 남기고 장례 절차까지 스스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셨구나 하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서로를 더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에 몇 줄만 남겨도 자녀에게는 큰 의미가 됩니다. 나의 마음을 담은 짧은 한마디가 큰 울림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품격 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남기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준비한 삶과 준비하지 않은 삶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준비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에 빛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정되고 생활비도 스스로 감당하며 관계도 넉넉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손주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은 분들은 늘 미안함 속에 사십니다. 병원비로 자녀에게 짐이 되고 형제 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외로움에 지쳐 웃음을 잃고 후회 속에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72세 박노식 어르신은 준비의 힘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꾸준히 운동하셨습니다. 연금과 보험을 다시 점검하고 생활비도 스스로 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마음 편히 지내십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 존경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74세 이기철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가족을 짓눌렀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더 많이 부담하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깊이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했다면 자식들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례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늙었으니 자식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나는 아직 할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두 가지 태도가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만듭니다. 65세에서 80세 이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당장 건강검진을 예약하십시오. 작은 이상을 빨리 발견하면 큰 병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연금, 보험, 저축을 모두 합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십시오. 셋째,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 그림, 노래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배우는 순간 머리가 깨어나고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울립니다.
제가 실제로 제 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순간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와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부담이 아닌 존경의 눈빛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로 삶은 달라집니다. 건강검진 예약, 친구에게 전화, 새로운 취미 배우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하지 않은 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소중하고 더 젊습니다. 68세든 75세든 82세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부모는 미안함과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저는 80을 넘은 지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며 하루를 채웁니다. 손주들이 저를 보며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의료비 독립. 둘째, 생활비 독립. 셋째, 관계 독립. 넷째, 배움 독립. 다섯째, 품격 있는 마무리. 이 5가지만 실천하면 자녀가 존경하는 부모가 되실 것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하십시오. 서로 격려하며 나누면 훨씬 쉽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인연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건강검진 예약, 친구에게 전화, 자녀와 대화. 작은 행동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충분히 빛나고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 임동훈이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